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이 뭔지. 이 문제 딱 본 순간 혹시 딱 보이는 식 하나 보이니? 식? 뭐? 사인 거 아니야? 사인? 네. 이거 그냥 이것만 딱 나왔어. 그럼 식 하나 바로 나와야 돼. 뭐 있을까?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원이 있고 그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이각하고 이각 마주보는 이각을 더하면 180도다. 근데 우리는 파이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다 이렇게 깔고 갈 거야. 되니? 자, 그러면 나는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알파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무조건 탄젠트 알파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사인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주어진 얘를 각변환 공식으로 알파에 대한 애로 바꿀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에서 이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해봅시다. 자, 민수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파이가 짝수가 있으면 안 바뀌어. 그치?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예요. 됐니? 그리고 부호는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이 사인 제곱 베타를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상빈아, 코사인 알파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어떻게 구해? 물어보는 건 물어봤을 때 당황하고 해야지 오히려 더 기억에 조금 더 잘 남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알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필기노트에 그대로 되어 있다고. 그럼 봐봐. 저 알파가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저 알파는 몇 사분면이라는 거죠? 1사분면일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4사분면도 되잖아요. 4사분면의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 저건 지금 예각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예각의 경우에는 항상 삼각 B가 편한 거야. 다시 예각인 상황에서는 삼각함수보다는 삼각 B가 여러분들은 더 익숙하다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알파라는 걸 어차피 알파가 예각이니까 삼각 직각삼각형 그려. 삼각 B로 찾기 위해서.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겠네? 그럼 여기 피쳤으니까 루트고. 됐니? 그럼 탄젠트 알파가 뭐야? 2분의 루트. 사인 알파가 뭐야? 3분의 루트. 대입하면 나온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722번 갑니다. 722번. 줄게요.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봅시다. 다음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 근데 당연히 못 구해. 왜 사인하고 코사인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 우리는 풀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바꾸는 거야. 사인 각 변환 공식을 통해서. 그냥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기니까 바뀌어. 그래서 얘는 사인 x로 바뀌어야 돼. 됐니? 그리고 이거 몇 사분면으로 보여? 우리가 각변환 공식을 쓸 때는 이 x는 항상 예각 취급합니다. 얘를 세타라고 이때까지 각변환 공식을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4사분면은 코사인은 양수. 그러니까 여기 양수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얘를 각변환 공식에서 바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2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사인 x 마이너스 1이면 최대 추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최대는 언제야? 사인이 1일 때. 최소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최대는 0,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돼. 됐니? 자, 넘어가서 727번부터 갈게요. 727번 갑니다. 일단 727번을 질문하신 분은 내가 이 유형에 대해서 대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대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각변환 공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근데 혹시 내가 대표 문제를 못 풀었다면 대표 문제를 당연히 먼저 풀어야 되는 거고 풀었는데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왜 못 풀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대표 문제 잠깐만 눈으로 봐봐. 자, 724번 잠깐 눈으로 보면 sin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2놈의 최대치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못 그린다면 산수일기야. 됐니? 그러면 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보여? 유리함수. 오케이. sin x를 t라고 치면 유리함수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는 사인인데 여기는 코사인이야. 맞아? 바꿀 수 있다고. 각 변환 공식을 통해서 얘를 바꿀 수 있다고요. 2분의 파이가 홀수계니까 사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sin x로 바꿔주시면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로 똑같이 바뀐다는 거. 이게 무슨 문제? 대표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대표 문제는 그냥 안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731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제곱은 각변환 공식으로 바꿀 때 사실 부호를 체크할 필요가 없거든? 왠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주어진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 얘가 플러스라면 어쨌든 얘는 2분의 파이가 홀수계니까 플러스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어쨌든 무조건 뭐야? 양수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사실 각변환 공식을 쓸 때 부호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의 팁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부호를 굳이 체크하자면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얘는 이런 형식이지. 어쨌든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각변환 공식이 됐나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보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 보여. 그러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각변환 공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짝수계니까 안 바뀌어. 근데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는 더하기 4 사인 세타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선우야, 주어진 이 식은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 사인으로 통일해야지. 왜? 여기는 사제곱, 여기도 사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린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을 요구하니까 4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 더하기 4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됐니? 그러면 사인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오케이, 2차 함수로 보인다. 근데 치환하면 항상 사인의 범위가 따라온다. 똑같이.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혹시 내가 내신 대비를 했는데 이 문제를 아직까지 못 푼다? 이거는 공부가 좀 뜻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열심히 했는데 못 푼다면. 열심히 안 했으면 당연히 못 풀었을 테고. 됐지? 이건 무조건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732번 갈게요. 732번. 민수야, 나가줄래? 자, 봅시다.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값.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든 사인든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인이 보이니까 우리는 얘를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됐니? 그래서 쟤를 사인으로 바꾸면 일단 1 사인 제곱 더하기 2k 사인 마이너스 1 더하기 4k 이렇게.
됐나요? sin x를 그냥 s라고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sin의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걸 써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이제 이차함수로 보인다고.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ks 더하기 4k라는 이차함수로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에 뭐가 궁금해? 최대값이야. 그러면 얘가 언제가 제일 위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고등 내신 느낌이다. 이렇게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축을 찾아보시면 s는 k 이렇게 돼요. 대칭축이랑 원식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니까. 그러면 이때 s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여태까지는 여기가 정확하게 뭐 1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1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근데 얘가 k 모른단 말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를 때는 항상 점의 왼쪽에서부터 땡겨 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애가 처음엔 왼쪽에 있을 때 여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땡겨 오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는 최대가 뭐야? 1이 되지. 더 땡겨가. 최대가 뭘 대로 바뀌어? K일 대로 바뀌지. S가 K일 때요. 그 다음에 더 땡겨가. 그럼 최대가 뭘 대로 바뀌어? 마이너스 1대로 바뀌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내신 때 지겹게 많이 하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수상이. 그래서 애초에 풀이 자체를 여태까지는 S의 값을 줬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네? 아, 움직여서 땡겨와야겠구나. 그러면 최대가 1일 때, K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경우가 세 가지로 쪼개줘야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연결합니다. 자, 1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애가 저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1이라는 애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K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거 그냥 다음 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K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됐니? 자, 이때도 최대가 뭐야? 최대가 언제야? 저 1번 케이스는? 1 S가 1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최대가 언제죠? S가 언제일 때? K일 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최대가 언제죠? S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최대값을 찾아보시면 자, S에 1을 대입해. S에 1을 대입하니까 6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S에다가 K를 대입하니까 K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가 뭐래?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아, 이 최대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맞춰야죠. 됐나요? 자, 그럼 그에 따른 K값을 찾아보시면 자, 마이너스를 넘어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없고. 자, 얘는 넘어가. 그럼 K 더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K는 뭐야? 마이너스 2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범위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 풀어보시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답이나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추계추수를 구하는 게 뭐야? 수상이야. 이해되세요? 자, 그거 한 3개 정도 쳐보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풀이고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걸 못한다면 그냥 계속 못해. 수원도 못하고 수도 못하고 그냥 계속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마스터를 해놓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31번은 마찬가지로 각변화 공식 하셔서 똑같이 푸시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지울게요. 집중도를 높이려면 지금 이런 거 보는 순간 각변화 공식인 문제다라고 보이셔야 돼. 그리고 각변화 공식으로 뭐가 나오는지 머릿속에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맞는지를 체크하면 되지. 그치? 민서는 한 번 더 주면은 잠깐만 돼요. 응? 잠깐만 돼요. 참 빼라고 뒤로 보낸 거 아니야? 맞아.
형이 왜 들어왔어? 뭐라고? 마시고 와. 자, 봅시다. 자, 일단 제곱인데 각변하고 있을 때 제곱은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바로 각변하고 쓰자.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2분의 파이가 홀수계니까. 자, 얘는 각변하고씩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각변하고씩 쓰시면 안 바뀌어.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면 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가고 나와서 4 사인 세타. 이놈의 최대차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4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더하기 4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인을 t라고 치환하면 이 t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세타가 0부터 2파이였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때문에 이 t의 범위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떠올려봐. 사인이 0부터 파이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그럼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준혜 어디부터 어디? 자, 그럼 사인 0부터 파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1로만 바뀐다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척도를 이 범위에서 구하는 거야. 됐지? 넘어가서 735번 갑니다. 로그 일단 째깁시다. 로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735번 하지 마시고 738번 갈게요. 738번.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혹시 내가 다른 문제는 잘 풀었다면, 다른 삼각 방정식을 잘 풀었다면 이거를 왜 못 풀었는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 봐봐. 선생님은 이 문제랑 이렇게 생긴 문제랑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어떻게 해야 돼? 각변하고식 한다고? 치환해야지, 치환. 얘들아, 여기 안에 이렇게 못생긴 애들 이렇게 있으면 이거 치환했잖아. 치환하면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 그 문제인데 이렇게 있으면 만만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만만하지 않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똑같은 풀이는 애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야지 다른 변형 문제도 다 풀 수 있겠지. 해볼게. 그러면 파이 사인 x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해. 여기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이놈의 범위를 생각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일단 사인 x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사인 x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좀 전에 그렸잖아. 이렇게 위에만 0부터 1. 좋아요. 맞아? 그러면 이놈의 범위는 뭐야? 여기다가 파이를 곱한 거지? 그럼 이놈의 범위는 뭐야? 여기다 파이 곱하니까 0부터 파이까지. 됐니? 그럼 뭐 문제 푸는 거야? 코사인 t가 0이다. 치환하면 이렇게 쉬워 보인다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하나의 그냥 패턴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코사인이 언제 0이야? 1, 뭐라고요? 2, 8. 뭐라고요? 또 난리 났다. 8. 그래, 여기일 때가 0이잖아. 아니, 뭐야, 코사인까지 반이잖아, 뭐야. 나도 난리 났네? 2분의 8 맞아. 자, 코사인이 언제 0이냐면 2분의 파일 때는. 그래서 답은 t가 2분의 파일 때인 거야. 근데 t가 뭐였어? 쟤였지?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일 때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뭐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러면 언제 2분의 1? 2분의 33분의 2.
6분의 파이. 그 다음 6분의 5파이 이렇게 기하분수 바로 끝내야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기분의 차는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답은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붙여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기하분수 형태를 활용하면 바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대칭성 가지고 푸시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740번 갈게요. 740번. 여러분 혹시 너무 빠르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얘기 잘 못하죠? 이거 카톡으로라도 그냥 보내세요. 그래도 얘기 못하나요? 그러면 계속 나 째려봐. 알겠지? 그냥 째려보면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줄게. 최대한 째려봐봐. 740번 갈게요. 각변한 연습해달라는 얘기죠. 이놈의 해중 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선생님 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함수통일, 각통일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통일, 각통일. 함수통일이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오면 사인 한쪽을 통일을 하든지, 오케이? 이렇게 함수를 통일하는 거. 그 다음에 각을 통일하는 거야. 지금 보면 각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각통일은 어떻게 할까? 항상 각변환 공식이야. 근데 함수통일, 각통일을 외워봤자 그냥 문제를 보면 바꾸고 싶다라는 게 사실 먼저거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인 코사인으로 합쳐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각이 다르니까 각변환 공식 써주시고. 됐나요? 어쨌든 함수통일, 각통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각변환 공식으로 바꿔보면 서연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코사인 x 맞아요?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가 됐니?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4c제곱 더하기 8c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넘겨.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구해. 인수분해 2, 1, 3, 1, 그래서 2c 더하기 1, 2c 더하기 3은 0.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단호하게 이거 제껴야지. 왜?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걸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은 하시고 기하분수로 빨리 끝내면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자, 3분의 파이일 때. 맞니? 자, 그러면 기하분수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자, 그러면 이 중에 음수여야 되니까 음수는 2, 4분면과 3, 4분의 1 아니죠. 됐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최대 청소를 구하시면 끝이다. 넘어갑니다. 뭐 이상해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 74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44번. 지울게요. 자, 내식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 탄젠트를 t라고 생각하면 얘는 t에 대한 그냥 방정식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t 더하기 t분의 루트 3이 1 더하기 루트 3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양쪽에 t 곱하면 t에 대한 2차식 나오고 2차식 풀어줘야지. 양쪽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t 여기다 t 곱하고 넘겨. 더하기 루트 3 나와.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t-1, t-루트 3.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t는 탄젠트였고 얘가
1이거나 풀면 되지. 맞아. 이때 필요한 게 뭐야? 4분의 그래 특수가 얘가 기하분수 필요한 거야. 탄젠트가 언제 1이야? 5. 4분의 파이. 그러면 4분의 3파이랑 4분의 5파이 나오지. 4분의 7파이 나오지 기하분수. 맞아? 근데 플러스인 건 1, 4분면과 3, 4분면 이렇게 끝내. 됐어? 자 그럼 탄젠트가 언제 루트 3이야? 3분의 파이. 맞아? 그러면 또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나오지. 답은 뭐랑 뭐? 1, 3.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부터 x1, x2 하시고서 대입하시면 끝난다. 이해됐어? 자, 넘어가서 748번 갑시다. 지울게요. 수연아, 몇 프로 정도 붙여라는 거 같니? 기하플러스 하나도 모르겠어. 힘내. 자, 지울게요. 연습번을 버리시는 방법입니다. 자, 보자. 일단 이 문제는 혹시 푸신 분? 맞췄어요? 좋아요. 이정이도 맞췄니? 좋아요. 자, 봐봐. 얘들아, 일단 얘는 함수는 코사인으로 통일되어 있거든? 근데 각통일을 절대 할 수 없는 문제야. 그치? 그래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찔러봤는데 그럼 내가 방정식이라는 건 풀 수 없어. 왜?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해도 얘는 t가 아니니까. 맞아? 그래놓고 이 문제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의 합을 물어봤지. 그럼 근의 합 어떻게 푼다 했어? 그래, 대칭성 가지고 푼다고. 기본으로 가라고. 근의 합은 근을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칭성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히 그리면 참 좋겠지만 헷갈리니까 하나를 넘기는 게 좋겠지.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하나의 그래프를 남겨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넘겨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 교점들을 찍어서 대칭성을 가지고 근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파이네. 그치? 근데 전체가 2파이까지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두 개를 그려야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만큼이 파이. 이만큼이 2파이가 되죠.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그냥 찍을게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찍혀. 됐니? 그리고 최대값은 뭐야? 루트 2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왼쪽 그래프 끝. 여기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얹어야 돼.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지. 한 번만 그려야 돼. 그러면 한 번만 그릴 때 하나의 사분면이 2분의 파이씩 차지하니까 얘는 하나의 사분면 1사분면이 2분의 파이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네 개가 무슨 말이지? 그리고 파이일 때는 여기 하나의 사분면 흘러야 되니까 아이고 참. 그렇지 최대값이 1이니까 1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사분면 가주시고 그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일 때 이렇게 가주시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다시 최대값 1 가주시고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가주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면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하나의 4분의 1씩. 그치? 그래서 내가 X값을 찾아보면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가 파이의 대칭, 얘하고 얘가 파이의 대칭 이렇게 보이시죠? 됐나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파이. 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파이. 그러니까 답은 4파이. 기본에 충실해서 푸는 겁니다. 근의 합은 구할 수 없다면 대칭성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넘어가서 755번 갑시다. 755번. 중천이? 네. 자, 갈게요. 자,
자, 일단 각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함수 통일이 안 되어 있네. 그러면 각 통일을 하려면 당연히 얘를 활용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버리면 일단 사인 3베타부터 봅시다. 사인 3베타라는 놈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각각 나오시 빨리 떠올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야! 바뀌어.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일단 바꿔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코사인 3알파니까 2배 코사인 3알파가 1으로 적어나갔다. 됐나요? 이제 이거 푸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시면 코사인 3알파가 2분의 1보다 적어나갔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환.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해되세요? 또는 이 상태로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들아, 여기서 치환하시면 되고 저 상태로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로 다 할게요. 다음부터는 한 가지만 택해서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냥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봐. 그럼 주기가 몇이야? 3분의 2파이. 맞아? 그래서 저놈의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3분의 2파이야. 됐니? 그러면 이만큼은 절반이니까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알파 범위가 0부터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여기까지? 근데 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보다 이 코사인 3알파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답은 여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색깔이 칠해지면서 이만큼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 어떻게 찾아? 1, 4분면 3알파가 언제 2분의 1이야? 1, 4분면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60도 계속 도로 한 다음에 프로법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귀찮아서 그렇게 봐도 돼.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9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얘가 9분의 파이야. 9분의 파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알파의 범위는 9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최소값은 9분의 파이가 작다. 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하시면 3알파를 t라고 치환한다라는 거지. 그럼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코사인 t가 2분의 1로 작아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그려. 그리고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찾아주시고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다? 3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3알파. 근데 t가 3알파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됐니?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뭐가 편한 것 같아? 1번, 2번. 2번. 또는 1번. 사실 이건 큰 차이 없죠? 그쵸? 그게 그겁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갑니다. 757번 갈게요. 시작. 찍고 있어. 아, 재현이야. 재현아, 이게 뭐니? 사인.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기다가 한번 메모 쳐놓고 이거 찾기라고 한 번만 써볼래? 이 문제 못 풀었다면 저걸 못 찾아서 못 푼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써봐. 저거 찾기. 저거 찾기.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면 돼. 자, 여태까지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2분의 1이던지 2분의 3이던지 특수각이 나온 것 같아. 인정? 근데 지금은 얘가 무슨 값인지도 몰라. 어떤 상수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이 값을 여러분들이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저놈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일단 왼쪽의 그래프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2파이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얘를 k라고 한번 해보시면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서 k보다 작거나 같은 얘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라는 얘를 찾아줘야 돼. y는 k라는. 그럼 얘를 어떻게 찾을까?
이 값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못 찾고 다 띵띵대고 있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를 fx라고 하면 f 7분의 6파이 여기다가 7분의 6파이를 대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니까 7분의 6파이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보다 작겠죠. 7분의 6파이 대충 여기 있다고요. 그에 따른 이 값이 코사인 7분의 6파이라고요. 얘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왜야? 왜? 그래야지만 내가 y는 코사인 7분의 6파이라는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 어디에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말은 못해.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y는 코사인 7분의 6파이라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함수에다가 7분의 6파이를 대입한 이 값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코사인이 아래에 있는 걸 찾으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얘가 답이겠다. 됐니? 자 그러면 얘가 7분의 6파이야.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가 답인데 이거 어떻게 찾을래? 오케이 대칭성 머릿속에 계속 남겨 대칭성.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중점이 파이니까 더하면 2파이가 돼야 돼. 그러면 이만큼은 7분의 8파이. 그래서 답은 x는 7분의 6파이보다 작거나 같고 7분의 8파이보다 작다. 내가 답입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x의 범위로 더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풀어달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똑같아. 얘를 치환하면 범위를 찾아야겠지. 24분의 7x. 자, 24분의 7 곱해봐. 그럼 4분의 8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4분의 8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최대값은 3분의 8이고 4분의 8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예각이잖아, 예각. 사인은 예각에서 증가하지? 삼각 B. 사인은 예각 1, 4분면에서는 증가하는 함수죠? 당연히 4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3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이때가 최소 됐니? 그래서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1 됐나요? 근데 이걸 푸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고요.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를 찾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76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765번 이런 거 근의 분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두근 1보다 크다 이런 거 근의 분리요. 볼게요. 그러면 문제는 근의 분리 수상. 큰일 났다. 그런 거 그냥 따로 질문만 해주는 셈이 다 아닌데. 이것도 뭐 수상이지. 자 봅시다. 얘가 모든 세타에 대해 성립한다고 나왔어. 그러면 모든 세타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말은 사인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고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삼각함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모든 세타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일단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1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놈이 항상 2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당연히 사인을 t라고 치환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t라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데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따라오는 거야. 왜? 세타가 모든 세타에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t제곱 사인 대신에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이 2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지. 그래프.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자, 대칭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테고 1은 여기.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2a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가 이렇게 있어야겠네. 즉, 이 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보다 a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f라는 함수는 얘를 f라고 잡아보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가 f. 자, 이렇게 여기 일단 쌤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두 문제씩 계속 문제 쓰고 바로 풀고 문제 쓰고 바로 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세타가 4사분면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4사분면에 대한 각도는 우리가 여기를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라고 잡고 여기를 2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3분의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 3분의 세타 3으로 나눠버리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 이렇게 돼. 됐니? 그럼 여기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어. 자, 그러면 n에다가 3을 넣으면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래서 0을 넣은 거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니? 그럼 n에다가 0을 넣으면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많이 행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거야. 자, n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그럼 몇 사분면? 3사분면인가?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네 2 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그럼 대충 4사분면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답은 1사분면 얘가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330번.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커다란 부채꼴에서 이 안에 있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므로써 이놈의 넓이를 구해줄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봐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하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이것도 있어. 원과 접선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 접점이야 수직 표시. 무조건 하고 가야 돼. 언제까지? 미적분까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입니다. 외우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외워. 원하고 접선 나오면 중심에서 접점에 수직 표시하고 가자. 이거 무조건 기본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일단 이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 16 r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반원을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반지름. 그 반지름을 당연히 이걸 이용할 것 같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가봐. 여기가 30도. 맞아요? 그럼 이 길이가 2대 2대 1대 6.3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보면 이만큼도 R이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 4-R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4-R 대 R이 2대 1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니? 4-R 대 R이 2대 1 됐어. 그래서 이 R은 4-R이 되니까 3R은 4가 되고요. R은 3분의 4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이놈의 넓이는 전체 9분의 16파이의 2분의 1 하면 되겠죠. 원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를 가져가는 게 그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특수각을 활용해야겠다. 특수각을 활용하고자 반지름을 잡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두 문제 끝. 다음 두 문제 바로 풀게요. 자, 바로 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부채꼴의 둘레가 36이고 넓이의 최대값, 그때 세타까지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반지름하고 반지름 표현해 주시고 각도 세타 표현해 주시고 소의 길이 L 표현해 주시고 됐니? 그러면 둘레가 36이란 얘기는 2R 더하기 L이 36이란 얘기고요. 넓이라는 놈에 대한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의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위에 식을 보니까 R하고 L을 갖다 썼으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갖다 써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게 언제 최대냐? 이거 산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루트 2RL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가자. 자,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얘하고 얘가 같을 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1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R은 18, A도 18. 그러면 R은 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일단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9고 둘레가 18이니까 얘를 풀면 답은 81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각을 구하래. 그럼 각은 어떻게 구하래? 여기서 이 L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R? 세타죠.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되니까 세타는 뭐예요? 2가 된다. 됐니? 그래서 세타는 2.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간 거야. 세는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세타. 조금만 더 나아갔죠? 이게 투스테이지입니다. 됐죠? 자, 332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호의 길이를 12, 8 이렇게 줬고요. 그에 따른 이놈의 넓이가 30일 때 이놈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 말은 일단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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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8하고 12는 나와 있으니까 이놈에다가 얘를 두 개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걸 뭐라고 읽을래? 이 길이는 어떻게 읽을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오케이, 큰 반지름. 어쨌든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빼므로써 구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은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이제는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는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코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의 길이에 대한 공식은 R세타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각을 몰라 세타라고 잡아보면 큰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했으니까 R세타는 10이라는 얘기고 작은 호의 길이를 8이라고 했으니까 R세타는 8이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 어쨌든 얘를 찾아야 되니까 문자가 R 세타 3개야.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당연히 그 식이 넓이가 30이다라는 조문을 활용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활용해 보면 이놈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이놈의 넓이를 빼면 되지. 그럼 전체 넓이는 뭐야? 2분의 1 R L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여기에서 이놈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R L 얘가 30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식 하나가 더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식을 정리하시면 6R-4R이 30 이로 나누면 3R-2R이 1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면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3개를 어떻게 할래? 이 1번, 2번, 3번 가지고 봐봐. 나는 대문자하고 소문자 R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여기 세타를 소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세타를 소거하는 방법이 뭘까? 오케이,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 때 나누는 걸 제일 못하거든. 여기서 세타를 소거하고자 한다면 두 개를 나눠버리는 거야.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R분의 R이 4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돼서 2R-3R은 0이라는 관계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립함으로써 반지름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은 어차피 똑같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 문제 푸는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푸신 분? 한 명? 시간 있습니다. 됐죠? 과제를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334번. 일단 이 문제에다가는 별표 5개 쳐놓읍시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별표 5개 쳐놓고 이 문제가 분명히 헷갈렸을 거거든. S2는 잘 구했을 수 있어. 근데 S1을 구하는데 분명히 선생님은 헷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원이 이렇게 있대. 오케이? 그러면 기본은 맨날 이렇게 생긴 활골에 대한 넓이 이걸 물어보거든.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죠. 부채꼴에서 주어진 삼각형을 빼므로써 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각도를 안 줬네? 그럼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 각도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비율. 무조건 길이비 특수각으로 찾는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형태를 활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놈을 활꼴이라고 해요. 활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런 애는 이름도 없어요, 얘들아. 이렇게 생긴 이 S1은 이름도 없다고. 오케이? 저 S1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 그런 거 없다고. 봐봐. 그러면 원에서 맨날 나오는 게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부채꼴을 구하거나 또는 활꼴을 구하는 거거든? 지금 활꼴 아니잖아.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활꼴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번 이어보면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것에서 활꼴, 이만큼에 대한 활꼴을 빼면 되지 않을까? 쟤는 활꼴 맞았어. 활꼴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원에 대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부채꼴 또는 활꼴인 거야. 활꼴은 부채꼴의 삼각형을 빼는 것이야. 그 외에는 없어. 무조건 활꼴로 다 풀어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S2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반지름이 3이라고 했고 얘가 중심이니까 여기 반지름이 3인 상황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S2도 좀 헷갈렸니? 있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S2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중3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활용할 겁니다.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아래다가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S2의 넓이는 이렇게 삼각형을 쭈루룩 나눠보면 그리고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공식 사실을 두 가지로 배우거든. 세타가 둔각일 때. 그럼 둔각일 때는 공식이 뭐였니 혹시? AB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이제는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왜? 여기는 얘를 각변환 공식 해봐. 사인 세타지. 이해되니? 근데 그때는 삼각비를 90도 넘어서 안 배워. 그래서 둔각일 때 예각으로 바꿔줬다면 지금은 이 공식이 필요 없이 이것만을 외우시면 돼요. 둔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이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까지? 그러면 일단 이 반쪽아리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저 반쪽아리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분의 5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를 빠르게 찾아. 어떻게 찾을까? 분모가 6인 기하분에서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뭐야? 30도 2분의 1. 그래서 얘를 바로 2분의 1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저놈의 넓이가 4분의 9인 거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 마름모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S2는 4분의 9가 두 개니까 2분의 9가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 다음 S1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S1의 넓이는 이만큼인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건 활꼴이기 때문에 이 전체 큰 활꼴에서 이 작은 활꼴의 형태를 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큰 활꼴 봅시다. 큰 활꼴. 큰 활꼴. 이렇게 생긴 활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채꼴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한 번 빼면 바로 이만큼 부채꼴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네. 근데 이만큼을 빼기 위해서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야 되네.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내가 S1에서 안 거고 한 번에 보내. X1 뺀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걸 빼요.
가운데 거에서? 요 큰 거에서? 아니 그거 옆에 요거에서? 거기에서 그걸 빼요. 요걸 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뺀게 되니까? 근데 일단 이거 따로 먼저 구해보고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S1을 구해보시면 S1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보세요. 자 내가 구하려는 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맞죠?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부채꼴하고 활꼴로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얘를 구하려면 부채꼴로 먼저 봐버리면 이만큼에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긴 부채꼴. 부채꼴 아니지? 아래 있는 시. 여기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부채꼴에서 여기는 이만큼을 빼야겠다. 됐니? 근데 여기는 이만큼은 또 어떻게 돼? 이만큼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또 빼셔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만큼. 자 이만큼을 먼저 구해보시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세타가 몇이지? 이만큼이 6분의 5파이니까 이만큼은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6분의 7파이. 자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만큼을 뺀다. 일단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긴 얘를 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에서 이렇게 생긴 마른 볼을 뺀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3이니까 9 곱하기 6분의 5파이. 됐니? 반지름이 3이고 각도가 6분의 5파이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이 마른 볼을 빼야 된다는 거야. 마른 볼. 2분의 9를 빼야 된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3, 2, 4분의 21파이. 여기에서 자 얘를 빼니까 4분의 15파이 빼주시고 그리고 얘는 더하기로 바뀌죠? 더하기 2분의 9입니다. 정리하시면 4분의 6파이 즉 2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9 되니? 답이 없는데? 자, 얘가 S1이죠? 이게 답이 아니라 그쵸? 그럼 답은 S1에서 S2를 뺀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2분의 9를 빼니까 답은 2분의 3파이가 답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각각을 하나하나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선적일 것 같고 봐봐. 그 다음에 주어진 그림을 한번 다시 봅시다.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있고. 자,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림이 너무 망했다. 자 보세요.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뭐냐면 이만큼을 S2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그다음 이만큼을 S1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이만큼은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S1-S2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S1하고 S2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구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을 껴서 낑겨서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왜냐면 내가 여기 추가된 얘가 지금 추가됐잖아. 이만큼이. 이런 선생님이 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표현한 이 부채꼴은 x 더하기 s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이 부채꼴을 보시면 걔가 s2 더하기 x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그냥 s1 s2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왜 편하냐면 이만큼을 보실 때는 그냥 부채꼴 큰 거를 보시면 되고 이 노란색을 보실 때도 그냥 부채꼴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놈의 넓이를 띵겨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푸는 거에 대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S1하고 S2를 다 구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고정이 있던 문제. 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가자. 아이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삼각함수의 정의로 생각해. 그럼 사인 알파가 뭐지? 얼분의 y.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 맞아요? 그래서 이놈의 동경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동경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경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y 좌표는 뭐야? 저기. 여기 이라고 나와 있잖아.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일단 코사인 베타를 보시면 코사인 베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x좌표. 그럼 일단 동경의 길이를 먼저 보면 동경의 길이가 뭐야? 3. 오케이. 이것분의 x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아까 얘는 y좌표가 2라고 줬는데 지금 얘는 y좌표만 주고 x좌표를 구했는데 x좌표를 안 줬단 말이야. x좌표를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y가 2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러면 x제곱이 5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이놈의 좌표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서 337번 봅시다. 해보세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P는 1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럼 P를 아무 데나 한번 딱 찍었어. 오케이? 그리고 그 P를 이 Y는 X에 대칭한 거를 Q라고 하겠대. 그럼 Q를 또 찍었어. 그 다음에 Q를 X 대칭한 걸 R이라고 하겠대. 근데 이 OP, OQ, OR이라는 P를 여기다 잡으면 OP라는 동경이 생기고 그에 따른 각도가 생기겠지. 그 각에 따른 삼각함수의 값을 하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알파는 P에 대한 각도를 준 거거든. 그럼 P가 어쨌든 1사분면에 있으니까 P가 이렇게 잡힌다고 하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그럼 사인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뭔데?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예요? 2루트 2가 되니까 P좌표가 뭐야? 2루트 2, 1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열심히 대칭시킬 게 아니라 이러한 대칭은 우리가 바로 공식을 써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P를 이놈에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Q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니? 그 다음 Q를 X 대칭하면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코사인 베타하고 코사인 감마를 구하래. 그럼 코사인 베타 어떻게 구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럼 동경의 길이는 뭐야? 그렇지, 동경의 길이는 똑같아. 변함이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동경의 길이 3분의 X좌표 마이너스 1. 동경의 길이 3분의 X좌표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339번 그 다음은 34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세타가 2, 4분면이래요. 그 말은 부호를 여러 가지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부호를 정확히 체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인식은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니까 전체는 서로 양수. 그러니까 그냥 나와요. 됐니?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다시 주어진 얘는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는 됐어요. 더하기 탄젠트 세타죠? 아, 더하기. 끝나요? 그래서 변하시면 탄젠트 날라가고 코사인 날라가니까 답은 사인 세타. 빈출이 좀 더 쉽다. 교육청 기출보다 그렇지. 자, 넘어가서 345번 348번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에 있었던 형태입니다. 셀에 있었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을 줬네. 그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항상 알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주어진 얘를 합하고 곱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SC로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구하려는 게 SC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SC를 S 더하기 코사인으로 S 더하기 C로 바꾸느니 S 더하기 C를 SC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래서 S 더하기 C 대신에 SC를 대입해.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SC를 X라고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X를 구하면 X는 1, 1만 루트 2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1 플러스 루트 2는 사실 될 수가 없어. 이거 인정하니? 왜요? 왜냐면 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 그러면 최대는 네. 어쨌든 뭐 1이라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1 플러스 루트 2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끝?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바로 한번 봅시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봐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어. 그럼 뭐부터 하고 가야 되지? 그치, 근과 대입하면 합과 부분 기본적으로 쓰고 가야지. 그래서 두근의 합 S 더하기 C는 4A-1이라는 것과 두근의 곱 SC는 8A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건 기본적으로 쓰고 가야 된다고. 됐니? 그리고 항상 알고 있는 식 하나가 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거를 제곱하시고 2배에서 이걸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거 풀면 A 값이 나올 것 같아. 풀어봅시다. 그러면 16A 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8A 더하기 1 더하기 2가 1이야. 그럼 8A는 2가 돼서 A는 4분의 1이죠. 됐니? 그러면 A가 4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이제는 탄젠트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A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0이네? 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4분의 1을 대입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걸 가지고 탄젠트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막혔어? 봐봐. 일단 S 더하기 C가 0이고 오케이? 여기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다니까? 연립해. 괜찮아? 그러면 C는 마이너스 S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나와? 2S제곱은 1. 그럼 S제곱은 뭐야? 2분의 1. 그러면 S는 설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러 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사인이 2분의 루트 2라고 하면 코사인은 뭐예요? 세타입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 2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따라오신가요?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라고 하면 코사인은 2분의 코사인은 2분의 루트이죠. 괜찮니? 자 그럼 이때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어떤 거든 상관없이 탄젠트는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다. 답은 마이너스 3분의 3.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탄젠트를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지금 S 더하기 C가 0이라고 나와서 얘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러면 역시 탄젠트를 끄집어내려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가 뭐야?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얘는? 그래서 탄젠트가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런 형태 이렇게 S하고 C가 이렇게 바로 하나 상수가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양쪽을 C로 나눠버리면 탄젠트를 사실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 하다 보시면 알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몇 번 해야 되나? 3, 5, 1, 3, 5, 2 이렇게 준비합시다. 3, 5, 1, 3, 5, 2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과제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가봅니다. 자 일단 351번의 별표 하나 써보시고 좌표 설정 써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좌표를 설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줬거든. 이만큼이 세타래. 그리고 이 문제에 반지름이 나와있나? 1이라고 나와있어. 반지름이 1이래. 그러면 이 좌표 x, y가 어떻게 생긴 거야?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x, y라고 줬지만 사실은 이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SC, CS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 굴러간다. 1이 주어진 x가 사실은 코사인이고 주어진 y가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통분해서 하자. 자, 이거 통분하면 SC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SC는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식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구하려는 게 S 더하기 C가 아니라 S-C니까 얘를 S-C의 제곱 더하기 ESC라고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1이다. 그러면 S-C의 제곱은 1-ESC가 되고요. SC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대입하니까 5분의 9.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S-C라는 놈은 1마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전체는 양수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그 오답 저거 모의고사래. 저 오답 봤잖아요. 시험지. 또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쵸?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서 이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BH하고 OH하고 AT하고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1사분면만 딱 떼놓으면 필기 되어 있거든? 이 그림 왜 배운다고 했지? 거의 다 그랬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다 표현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배운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을 지금 세타라고 줬는데 기본입니다. 여기를 1이라고 잡은 순간 이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로 보이셔야 되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사인 세타로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놈의 반지름이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라고 보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게. 자, BH는 사실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부분. BH는 사인 세타. 그리고 OH는 사실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부분. 됐니? 그 다음
AT라는 이 길이는 사실 탄젠트 세타로 표현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이거를 크로스해서 곱해서 정리를 하면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3배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통일이 가능하죠? 얘를 1-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 넘겨서 정리해. 그러면 5사인 제곱 세타가 2가 나오고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2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6분의 6이나 됐니? 근데 1/4분의 6가 플러스는 따라오세요. 그럼 사인 세타가 루트5분의 루트이니까 하나의 삼각함수를 하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에서 당기는 x좌표 이런 식으로 다 구하면 같이 하고. 자, 넘어가서 356번. 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험에 이런 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답률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 문제야. 왜?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 A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 부호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착한 문제거든. 왜냐면 Y는 1을 기점으로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똑같이 가지. 그러면 일단 B는 1이다 하는 따라오니? 그 다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뿔마 2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위로 A 아래로 A니까 양수니까 2 바로 나와. 됐니? 그 다음은 주기 체크. 그러면 주기를 봐봐. 이게 사실 문제 난이도를 한번 조금씩 올려볼게. 여러분들 주기 보이시나요? 어디부터 어디라고 할 거야?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똑같은 형태 반복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왜? 그러면 주기는 3분의 2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요하고 요걸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 그치? 이만큼이 뭐야? 하나의 4분면 전체 주기의 4분의 1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난이도를 얼마만큼 올려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여기가 하나의 4분면 4분면 나오니까. 그래서 주기를 여러 가지로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실 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기가 3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럼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b가 양수니까 b분의 2파이가 되고요. 주기를 구해보시면 b는 3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게 9배 사인 3 평행이동이니까 x-3분의 c 이렇게 갑시다.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평행이동까지 구해버리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원래는 A가 양수니까 시작점을 여기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원래 여기가 뭐야? 0,0이었어. 근데 지금 3분의 파이, 1로 왔지. 왜냐면 이 1이라는 거는 이 y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1 끝났고 x에 대한 평행이동 얼마만큼 같다? 3분의 파이만큼 같다. 즉 3분의 c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c는 파이 그래프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c를 구하셨으니까 여기가 파이가 됐니? 그래서 마지막 답은 주어진 놈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대입해. 자, 대입하면 계산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든. 거기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굉장히 잘 찾아놓고 여기서 또 어거버 되는 거야. 자, 사인은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그럼 기함수는 마이너스에 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 우함수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바로 빼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얘가 2분의 루트니까 루트 더하기 1이니까. 그치? 354번 저 문제 좀 지겹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359번, 360번, 361번
잘 해주세요. 지금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실제 숙제하면서 얼마나 내가 다시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헷갈리면 영상 다시 보시고. 자, 일단 이 그래프랑 y는 9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3개래.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y는 b를 기점으로 딱 놓고 a가 양수니까 위로 a만큼 가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a만큼 간 거예요. a만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최대값은 뭐예요? a 플러스 b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b에서 a가 빠지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래 놓고 sin 3x라 그랬으니까 이놈의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러면 이런 걸 사실은 3개를 그려야 됩니다. 3개.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3개까지 그립니다. 3개. 얘를 하나, 둘, 3개. 여기까지가 3파이입니다. 그리고 한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4파이예요. 아이고, 야, 여기가 파이예요. 일단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오씨 2파이까지야? 뭐 그려야 돼? 근데 저기 2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쳐다봤구나.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y는 9라는 그래프랑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y는 9가 어디 있어야 되나? 저기 좁혀야든가. 맨 위거나 맨 네. 아래. 근데 y는 9가 맨 아래면 y는 2는 교점이 없겠지? 그래서 y는 9는 여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그 다음 y는 2가 교점이 7개래. 자, 이렇게 그려보면 교점 몇 개요? 6개죠. 둘둘둘 나오니까. 자, 여기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7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됐니? 그러면 a 더하기 b가 9란 얘기고 얘가 y는 b라는 계산이었죠? b가 b라는 얘기. 그래서 a는 7, b는 2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360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되게 간단한 것 같아. sin x랑 이놈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그때 a3 더하기 a5를 구하래. 자, 그러면 다시 이 a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3은 sin x라는 그래프야. sin 3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a5는 sin x랑 sin 5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 그러면 교점의 개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셔서 하나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많이 착하네. 왜냐면 범위가 짧죠. 범위 길면은 교점 체크하기 힘들 거 아니야. 범위가 짧아. 그래서 좀 착한 문제. 봅시다. 아니, 왜 자꾸 그러냐. 자, 0부터 파이까지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sin x라는 그래프. 자, 그 다음 sin 3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sin 3x의 주기가 뭐야? 3분의 2파이잖아. 그래서 얘는 한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 주기만큼 가야 돼요. 한 주기. 대충? 반정도 대충. 자,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하나의 사분면을 그린다면 주기가 A니까 하나의 사분면은 바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돼요. 하나의 사분면이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분면 6분의 파이, 그 다음 6분의 2파이, 그 다음 6분의 3파이, 그 다음 6분의 4파이 이렇게. 얘는 하나의 사분면씩 가야 돼. 됐니?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리니까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고,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고,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고,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6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또 하나의 사분면 가니까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고, 하나의 사분면 가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sin 5x의 교점의 값을 찾아야겠죠. 오케이? 그럼 이놈의 주기는 뭐야?
5분의 2파이. 그러면 하나의 4분면은 10분의 파이. 10분의 파이, 10분의 2파이 다 찍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 그래서 교점의 개수 찾아. 누가 잘할까? 이런 거. 꼼꼼한 애들. 그림 잘 그리는 애들. 그래서 그 그리는 건 그냥 여러분들 생략할게요. 넘어가서 361번, 364번 두 개 해보세요. 그대로 갑니다. 자, 일단 똑같이 반복인데 문자 A, B 두 개고 여기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식 두 개니까 어쨌든 저거 풀면 무조건 답 나온다라는 뻔한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넓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삼각형 OAB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밑변도 알고 높이도 알아야겠지. 그럼 이거 높이는 최대값과 관련이 있고 밑변은 주기랑 관련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값을 찾아보니까 최대값이 A야. 이만큼이 A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기는 뭐니? B분의 B파이분의 2파이 이거 있어. 그쵸? 그래서 주기는 B분의 2가 주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분 A, B는 한 주기인가요? 맞죠. 미안합니다. 여기를. 얘가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B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일단 넓이를 표현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A. 얘가 5다 라고 하니까 식을 정리하면 지워지고 A는 5B. 자, 그 다음 5A의 기울기랑 5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래. 그럼 5A의 기울기를 천천히 표현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5A의 기울기를 알려면 이것분의 이거를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주기에 4분의 1. 하나의 4분의 1이니까. 얘가 뭐야? 한 주기에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됐니? 그 다음에 높이가 뭐야? A. 그러면 5A의 기울기는 2B분의 1분의 A. 그래서 정리하니까 2AB, 얘가 5B의 기울기.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5B의 기울기를 아시면 됩니다. 5B의 기울기. 그럼 5B의 기울기도 이것분의 이거라면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뭐냐면 한 주기 간 다음에 하나의 4분면 더 갔죠? 한 주기 간 다음에 하나의 4분면 더 갔습니다. 따라오세요. 정리하시면 2B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B의 기울기는 2B분의 5분의 1분의 A. 정리하시니까 5분의 1이 됐니?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4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자, 두 개 곱해볼게. 그러면 5분의 4의 A, B의 제곱이 4분의 5가 되고요. A, B의 제곱이 양쪽에 4분의 5 곱하니까 4분의 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A, B는 얼마 4분의 5인데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5가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셔서 답을 내시면 되겠다. 문자 2개씩 2개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 정리되셨나요? 정확하면서 그래프는 애초에 쳐다도 못 보네. 자, 364번 마지막 문제 36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저 길이가 6이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높이만 찾으면 끝나겠네. 그치? 그럼 높이를 어떻게 찾을래? 선생님은 이놈의 x좌표를 찾으면 그걸 대입해야지 높이가 나오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x좌표를 찾으려고 좀 생각을 해볼 거야. x좌표를 찾아보겠다. 그럼 x좌표를 어떻게 찾는지를 딱 보면 일단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최대값과 뭘 준 거야? 주기도 준 거야. 바로 읽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주기를 줬으니까 나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 수 있겠다. 이 전체 주기가 24입니다.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뭐야? 12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따라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10이라는 걸 가지고 이놈아 X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이차함수의 느낌이기도 하잖아.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 항상 이 대칭축 이런 걸 활용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전체가 12니까 이만큼 나눠보면 이만큼이 뭐야? 6이야. 이만큼이 뭐야? 3이야. 그럼 이만큼도 뭐야? X좌표 나왔지? X좌표가 3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대칭성을 가지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놈의 길이는 3을 여기다가 대입해. 4 사인 3 대입하니까 4분의 8. 정리하면 4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B가 된다는 거지. 답은 12루트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됐나요? 어쨌든 대칭성 활용하시는 거고 이걸 본 순간 최대값하고 주기를 둘 다 무조건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과제는 364번까지 자, 몇 문제이지만 세고 몇 문제인지